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금요일날 방송 실시간 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네네. 정경 조련사다 아, 막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음악 평론을 안 하고 왜 조련을 하시는 겁니까? 음악 조련사인가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최초인 것 같아요. 음악 조련사. 네, 음악 조련사. 오늘 또 하나 얻었네요. 네, 우리가. 네. 기가 막힙니다. 오늘 그 정렬을 레드를 입고 오셨습니다. 저도 빨간 넥타이를 아, 예, 하고 왔는데 예. 저희가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네네. 마치 맞춘 것처럼. 항상 통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순간 무섭게 느껴지죠? 싸해지시죠? 와,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주인공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실내악단 아닙니까? 네, 오늘 만나보실 연주자는 개인이 아닌 연주 단체입니다.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연주 단체인데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이탈리아 실내악 합주단이죠. 이무지치입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정말 완벽한 앙상블이라고 격찬을 했던, 그리고 이들한테 음악은 결코 죽지 않아라는 찬사를 보낸 실내악단 이무지치는 최초 그리고 최고의 수식어를 아주 다수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실내악단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하루에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많이는 10곡 이상을 소개하는데 네네. 이 완벽하다라는 단어를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악에 완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이무지치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창단됐나요? 이무지치는 네. 1951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출신 학생들에 의해서 결성이 됐고요. 네. 본격적인 데뷔는 1952년에 하게 됩니다. 정말 데뷔하자마자 아주 탁월한 음악성,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에 바탕을 두는 역사 연주로 아주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어떤 학교입니까? 이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은 우리한테는 소프라노 조수미 그렇죠. 씨가 나온 학교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음악 학교 중에 하나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565년에 설립된 로마 음악회를 기원으로 해서 1870년에 피아니스트 조반니 스캄바티에 의해서 음악원으로 개교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잘 알려진 졸업생으로는 조수미, 또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있고요. 얼마 전에 타계했던 영화음악가 엘리오 모리코네도 산타 체칠리아 출신입니다. 이 소프라노 조수미와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같이 학교 다녔잖아요. 네, 같이 동문으로 다니고 또 그 마에스트로 카라얀에게 오디션을 받는 영상도 또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 두 분의 인연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상 깊은 게 두 분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못 봤는데. 와, 그 사진을 보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지금은 정말 다 세계 최고의 디바가 된 분들인데 학생들 모습. 그때는 평범한 학생 청바지 입고 네. 그렇게 다녔던 모습들이 굉장히 풋풋하고, 근데 그때부터 노래는 정말 약간 완성형?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둘 다. 데뷔하자마자 세계적인 스타들이 됐지만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음악가들이 좀 성악가인데 어떻게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은 성악가 위주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수미 씨 덕분에 우리가 성악가를 배출한 학교로 유명한데요. 네. 사실 이 학교는 1908년 당시 오페라 극장 소속의 관현악단들이 대부분이었던 이탈리아 음악계에서 최초로 관현악 연주의 전문 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이 탄생했을 정도로 관현악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학교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성악으로 익숙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관현악 분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무지치 어떻게 결성이 됐나요? 1951년에
이탈리아의 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젊고 유망한 음악가 12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등한 구조의 어떤 특별한 앙상블을 만들고자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젊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6개 바이올린, 2개 비올라, 2개 첼로, 그리고 베이스, 합시코드로 구성된 챔버 앙상블을 창단했습니다. 51년에 시작이 됐지만 공식 데뷔는 1952년 3월 30일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콘서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7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명인 이무지치 어떤 뜻인가요? 네, 이무지치는 사실 조금 우리한테는 발음이 조금 어렵기도 한데 이탈리아어로 더 뮤지션스, 그러니까 음악가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무, 지치 이런 식으로 좀 발음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무지치 이런 어떤 복수형의 음악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칭찬으로 정말 출발하자마자 권위 있는 어떤 도장, 인장을 탁 받게 됩니다. 토스카니니는 데뷔 연주 직후인 1952년 4월에 로마 이탈리아 라디오 본부 리허설에서 이무지치의 연주를 처음 들었는데요. 이 노 지휘자가 이 또 그 화도 잘 냈지만 또 감정 표현이 워낙 활발해가지고 이 젊은 연주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감동적으로 포옹하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칭찬을 이들에 대해서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다. 음악은 결코 죽지 않아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같은 후대가 있기 때문에 음악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 음악의 어떤 직계 대가로부터 바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무지치네는 출발부터 탄탄대로가 열린 셈입니다. 저는 아주 이 문화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음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팀을 결성해서 바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얼른 이런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또 젊은 연주자들이 많은 앙상블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사실 데뷔하기는 좀 젊지 않냐라는 뭐 나이 그런 나이대의 연주자들이 많이 데뷔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곧 이무지치 같은 연주자 단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첫 곡 어떤 곡부터 들으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첫 곡으로는 바흐의 브란델부르크 협주곡 2번 1악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무지치의 첫 번째 곡으로 바흐의 브란덴부를 가져오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 알람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네, 손수영 교수님의 알람 음악 손수영 교수님의 알람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바흐 작품으로 1047중 1악장 알렉으로 이무지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바흐 작품으로 1047중 1악장 알렉으로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보통 알람으로 이 음악을 들으면 몇 초 정도 듣나요? 모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들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알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안 일어나십니까? 아니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계속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알람으로 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애증의 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흐와 함께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흐의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곡은 정말 이무지치가 어떤 역사 연주 또 바로크나 고전 음악을 중심으로 이제 연주를 하겠다는 어떤 포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바로크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 대비잖아요. 어떤 선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강한 대조와 대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크 음악의 특징인데요. 지금 이 이무지치의 연주를 들어보시면 바로 바흐의 음악에서 정말 바로크의 정수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강한 대조와 대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연주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내악단 이무지치에게 지휘자가 없는 이유 어떤 이유죠?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연주자들만이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지휘자의 권위가 굉장히 막강했던 시대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정말 토스카니니가 활약을 하던 시대니까요. 그런 시대인데도 이 젊은 연주자들이 어,
두 가지 운영 방침을 처음에 팀을 결성할 때 정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그들만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지휘자가 없는 앙상블, 그리고 또 음악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12명이 만장일치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효율적으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휘자가 함께했던 어떤 당시의 챔버 앙상블의 관행 이런 것을 깬 파격적인 움직임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무지치 아이덴티티와는 가장 잘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제가 이무지치의 단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음악적 견해가 같은 이 수평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죠. 예, 지휘자가 정리해주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답습하게 되면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음악적인 해석에서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서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구성원 만장일치가 돼야만 전원이 동의해야만이 그런 스타일로 이제 연주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만 다수결이다 이러면 사실 불만을 가질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내가 조금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아 나도 동의해라는 어떤 음악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연주가 나오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음악이 내적 발현이잖아요. 내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이 12명의 만장일치 제도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아까 좀 전에도 그 DJ를 맡았던 학생이 네, 이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여름의 사막장을 선곡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전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무지치의 비발디 너무 유명하죠. 자, 비발디 사계중 여름 전악장을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발디 사계중 여름 전악장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무지치에게 비발디의 사계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특별한 곡이죠. 그리고 또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한테도 어떤 계절의 초입, 계절의 이제 어떤 도입에서는 이 이무지치 연주를 항상 들으면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무지치의 이 주요 레퍼토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 비발디의 사계가 그렇게 유명한 곡은 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발디가 이것을 사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악보집을 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후대 연주자들에 의해서 후대 음악가들에 의해서 이게 사계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보급이 됐는데요. 오늘날의 그 사계의 세계적인 유명세에는 이 이무지치가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무지치도 1956년에 사계를 녹음한 음반을 발매한 이후에 또 스타가 되기도 했으니까 서로 뭔가 상부상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무지치의 사계는요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이 8천만 장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8천만 장이요. 네네. 예, 대한민국 국민이 한 장씩 다 사고도 거의 두 배인데요. 네, 거의 두 배입니다. 와, 좀 있으면 1억 장 되겠어요. 그렇죠. 이무지치가 여태까지 한 30여 종의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 1억 5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계가 8천만 장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또 1985년에 필립스에서 처음으로 이 CD 디스크가 나왔을 때 이 컴팩트 디스크가 나왔을 때도 최초의 이 CD 음반에 이무지치가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가 담겼으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연주이자 음반이 되겠습니다. 첫 클래식 CD 앨범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무지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렇죠. 정말 단시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졸업했던 음악학교가 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음악학교였고 또 이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이탈리아의 로마였다는 것들도 큰 장점으로 뭐 어떤 작용을 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세운 목표가 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18세기 이탈리아 음악의 어떤 엄청난 유산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동시에 19세기, 20세기의 이탈리아 작곡가 음악을 연주하는 거였는데요. 어,
그래도 아마 그들 중에 누구도 자신들이 그때 창단했던 단체가 70년을 넘어갈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그 레퍼토리를 계속 연주하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느새 이제 73년 정도를 맞았습니다. 창단 73년째. 그때 73년 전에 창단 결성 당시의 정신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어떤 12명 연주자의 합의제 틀이 깨지지 않고 있고 비발디는 물론이고요. 또 코렐리, 알비노니, 루시니, 로티 같은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가장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이탈리아의 작품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멘델스존, 바흐, 핸델 같은 현악 협주곡을 연주한 음반으로도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이무지치의 레퍼토리의 범위는 매우 넓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연주자들 개개인이 솔리스트로서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공연에서 이 12명의 뛰어난 솔리스트들의 재능이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리스트 앙상블이죠. 그렇죠. 네. 네, 솔리스트들이 모여서 서로가 의견을 모아서 또 하나의 음악을 창조해낸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떤 연주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단원이 합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었다가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출신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이무지치의 단원이었던 부모의 연주 여행에 동행했던 2세가 어느새 단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전통은 누구나 단원이 한 번 되면 70세까지, 그러니까 정년이 70세인 셈인데요. 70살까지는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음악적인 색깔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무지치한테는 지휘자가 없고 모든 걸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악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새로운 악장 마르코 피오리니가 뽑혔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무지치에서 악장은 뭘 하냐? 이렇게 하니까 실제 연주할 때 누군가는 한 명이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악장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휘자 정도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전혀 명확하게 아니죠. 선을 네. 긋고 있네요. 뭔가 이렇게 시작, 끝을 내주는 그런 사람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위치 온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입니까? 네, 이번에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입니다. 네, 바로 그 곡 듣겠습니다.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이무지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비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확실히 라이브 연주를 들으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 피아졸라의 곡은 반도네온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뭔가 아코디언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아르헨티나의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현악으로 굉장히 편곡들을 많이 해서 연주를 하고 있고 애수어린 선율과 동시에 또 뭔가 야성적인 음색들이 느껴져가지고 이걸 또 이무지치가 정말 그 클래식 음악의 정수만을 연주하던 단체인데 또 아주 이 날 것 그대로의 그런 어떤 남미의 음악을 이무지치가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한 공연도 여러 차례 했죠. 이무지치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주 단체입니다. 네, 1987년에 첫 내한 공연을 가진 다음에 2년에 한 번꼴로는 꼬박꼬박 한국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데요. 일본에서도 아마 이 사계 음반이 3천만 장 정도 팔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만. 일본에서만. 와. 네. 근데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권역에서 특히 이제 일본,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해에는 한복을 입고서 앙코르를 연주하는 때도 있고요. 또 앵콜곡으로 까치까치 설날, 우리나라, 아리랑 이런 우리나라 곡들을 연주해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연주에서는 우리 집에 왜 왔니? 그 노래를 또 편곡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큰 박수를 받았던 적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기타리스트 김세왕하고도 비발디의 사계를 협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문이죠. 소프라노 조수미의 데뷔 35주년, 또 이 이무지치의 창단 7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으로 룩스 3070을
3570을 발매하면서 코로나 기간에서도 또 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음악 평론가로서 이무지치의 이런 부분은 특별히 더 칭찬하고 싶다. 있습니까? 그 이제 전 세계 챔버 오케스트라의 어떤 모범이 됐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음악사에서 오케스트라 역사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연주자들이 모여서 합주를 한 그런 것이 세계 음악사의 긴 음악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음, 네, 오케스트라도 바로크 시대에 이제 탄생을 했고요, 처음으로. 또 이제 또 주로 현악기를 중심으로 모아졌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그 실내악 합주단으로서는 이 이무지치가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70년 이상 이어왔다는 점에서도 뭔가 예술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 지속을 한다는 것이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모범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완벽이란 말이 조금 거슬린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들어보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앙상블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무지치는 그런 것들에서 탁월한 음악성을 선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제 존경할 만한 단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하는 점도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끊임없는 어떤 음악적 작업을 통해서 대중하고 호흡을 하면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연주 단체로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량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굉장히 무수히 최초이자 최고라는 수식어를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무지치는 좋겠어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국의 음악 평론가 손수영 교수님께 이렇게 극찬을 받을 수 네, 있으니 굉장히 제가 네, 애정하는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이제 바로 그 곡을 듣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중에서 G선상의 아리아라고 불리는 그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문곡 3번 바흐작품으로 1068중 에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G선상의 아리아로 불리우죠. 이무지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관현악문곡 3번 바흐작품으로 1068중 에어 G선상의 아리아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으로 다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무지치의 정말 소중한 곡들을 추천 좀 해주시죠. 정말 많은 그런 레퍼토리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그 중에서도 그 아까 조수미와 또 이무지치가 함께 냈던 음반 룩스 3570 자꾸 네. 제가 3070이라고 왜 하는데요. 그러는 겁니까? 3570 네, 3570 중에서 네. 이 핸델의 오페라 로델린다 중에서도 아리아 그 영화 기생충에도 나왔던 아리아인데요. 그 로델린다의 아리아를 조수미의 목소리와 또 이무지치의 연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어서 이 음반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역 가로베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 누구입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오랜만에 소프라노를 오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누굽니까? 네, 스페인의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예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드디어 까바이가 나오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몽쉐라 까바이를 만나니까 제가 하루 전에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까바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네, 많은 아주 많은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네 오늘 방송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실내악단 이무지치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